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일요일입니다. 벌써 2021년도 한 달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2월을 맞이할 준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주요 내용입니다. 각종 체류허가 요의사항,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 영주권 신청 시 소득금액 제출 기준, 방문 취업 H2 비자 자격 4년 이상 근무 기준. 네, 계속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류허가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3개월 유효기간입니다. 네,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 비자 또는 국적 신청할 때에 우리는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후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것만 유효합니다. 네, 두 번째,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기록이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범죄 공증을 F1에서 F4로 변경할 때에 모범죄 공증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F4에서 영주권으로 간다. 이런 경우에는 모범죄 공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가끔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진단서, 마약검사 확인서 등 1호 기관에서 발급한 것은 봉투 그대로 제출해야 하지 개봉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보면 H2 3년 만기돼서 새롭게 입국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 외국인 등록할 때는 건강진단서가 필수이고 또 건강진단서에서 가끔씩 어떤 마약 성분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마약검사 확인서까지 제출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개봉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체류허가 신청 시 본인은 꼭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체류 자격을 신청한다든지 체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이 꼭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냐면 외국인 등록 신청을 그러면 본인이 한국에 체류한 동안에 외국인 등록 신청할 수가 있고 또 체류 변경할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집에 어떤 일이 생겨서 출국한다. 이렇게 해도 되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또 출국에서 여권을 본인한테 돌려주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여권 원본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역시 이것도 만약에 출국하면은 불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출국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외국인을 신청했거나 최적 변경했을 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먼저 허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등록증을 아직 발급이 안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한 장을 발급받아서 출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 여권이 있고 출국에 서류 제출한 상태에서 출국해 버렸으면은 이것이 불허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끔 영주권이라든지 국적 신청했을 때는 그 심사 기간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본인 상황을 말씀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출국하면은 짧은 기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범죄 공증, 친척과 공증 등은 보통 6개월까지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범죄 공증을 이미 전에 발급받았어요. 근데 입국을 못한 분들 계시죠. 그러면 본인이 그 모범죄 공증 아직도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6개월이 지났으면은 안 되는 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죄 공증 같은 것은 또 출입국 이미 전에 제출했을 때도 만약에 제출한 후에 중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모범죄 공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점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마다의 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접수할 때 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입니다.
첫째, 체류자격 부여 8만원. 두 번째,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세 번째, 영주 자격 F5 변경 허가 20만원.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코로나 연장 및 요예할 때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재고 허가 단수는 3만원, 복수는 6만원. 거소 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은 3만원. 출국에 관한 사실증명 2,000원,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2,000원,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2,000원.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체류자격 부여 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국에서 뭐 출생되는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그런 경우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8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할 때 10만원은 기본으로 지출이 되고, 그 일곱 번째죠. 거소 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있죠. 이것도 등록증을 할 때는 3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류자격 변경할 때는 기본으로 출국에 제출한 비용만 13만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체류기간 연장 허가할 때 6만원. 모든 체류기간 연장은 6만원이고, 지금 여기 체류기간 연장에서 코로나 연장 또는 체류기간 그 유예 받는 거 있죠. 이것은 출국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께서 취업 목적 외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에는 6만원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코로나로 인한 연장은 어떤 분들 코로나로 인한 연장이 비용 받지 않아 그걸 연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한 연장과 체류기간 연장의 차이점. 코로나로 인한 연장은 비용을 받지 않은 대신에 그렇게 연장을 했을 때는 체류자격 변경이라든지 뭐 다른 자격증이 있어도 체류자격 변경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비취업 목적으로 지금 6만원을 지불하고 연장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지금 등록증 발급, 재발급 여기서 분실을 했을 때 있죠. 등록증 분실했을 때 분실한 등록증만 발급받으면 3만원. 만약에 등록증 분실했을 때의 체류기간도 거의 다 만료돼서 연장까지 해야 된다. 이럴 때는 6만원을 더해서 9만원을 기본으로 지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등록증에 보면 뒤에 글씨 쓸 자리가 없죠. 체류기간 연장하는 글씨 쓸 자리 없다든지 또는 체류지를 더 이상 기록할 자리가 없다든지 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3만원 또 별도입니다. 그리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이것은 언제부터 뭐 한국으로 언제 왔다가 언제 출국했다 언제 입국했다 이렇게 상세 내용이 있는 것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고 하는데 2,000원. 그리고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2,000원인데 여기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입국에 서류를 제출한 후에 허가되었으면 그 허가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0원이고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라는 것은 F4 비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F4 비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라고 하는데 역시나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지불을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여기는 10만원인데 왜 뭐 일부 대항사에 가면 기본으로 13만원이고 거기에 대행비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것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만 10만원이고 거기에 우리가 외국인 등록증을 또 발급받아야 되죠. 그것이 뭐죠? 3만원. 그래서 기본 13만원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소득금액 제출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F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했을 때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영상을 저희가 올린 적이 있죠. 그때 걸 보지 못하신 분들 여기 위에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근데 그 소득금액 기준 도대체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는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았고 또 거의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질문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득금액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총소득인 GNI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2021년도죠. 근데 2021년도에 지금 2020년도 국민총소득이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총소득이 집계되지 않은 동안은 항상 그 집계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2019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에서 항상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한 4월 정도면은 국민청소득이 아마 발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청소득은 발표되었는데 그때 가도 소득금액 증명은 우리가 발급이 안 되죠. 소득금액 증명 보통 5월 이후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3월 그때 많은 경우에 국민청소득이 발표되었으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이때 역시 2019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그때에는 2020년도의 소득을 또 추가로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소득은 2019년도 기준이라는 걸 항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청소득은 본인 것이 50% 이상 그리고 가족의 것을 또 합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족이라 하면 꼭 부모와 자식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가 50만 원 이상이면은 또 F4에서 2년 이상 체류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산세를 어떻게 또 기준을 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부부가 같이 사는데 본인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해요. 근데 배우자분이 이름으로 그 아파트가 되어 있다 보니 재산세도 역시 배우자분이 이름으로 지불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만의 경우에 자녀가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명의된 아파트가 아니어도 재산세가 50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경우 그때는 본인이 명의로 된 재산세만 인정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순자산 부분이 있어요.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게 부채에게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기준이가 2019년도에 3억 5,281만 이상 그러니까 뭐 본인이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도 포함입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한 것이 3억 5,281만 원 이상 되어도 여기 영주권 신청 소득금액 그거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면 순자산만 인정하는 것이고 소득금액이면 순소득금액만 인정하고 재산세면 재산세만 인정하고 이렇게 별도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래 방문 취업 H2 자격으로 4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4년 이상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회사에서 4년 이상 근무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4년 이상이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 3년을 뭐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근데 그 회사가 힘들어서 또는 임금 체불로 인해서 그 회사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해도 합산을 해서 4년 이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라는 회사와 그 다른 회사를 갔을 때 그 간격이 3개월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연속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면 인정하는 것이 임금체불의 휴폐업 등기인 거지 뭐 본인이 여기서 일하다가 일하기 싫어서 또 다른 데 갔다든지 또 여기서 싸우고 다른 데 갔다든지 이런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비자 이게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씩 뭐 예를 들어서 4년만 근무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분들 계실 수 있죠. 최대 4년 10개월인데 그러면은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뭐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1년 이내에 다시 H2 비자 받고 한국 왔고 다시 원래 회사로 근무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4년 근무하고 출국했죠. 출국했다가 1년 이내 다시 왔는데 지금 또 2년 더 근무했어요. 그 회사에서. 그러면 6년 정도 되겠죠. 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이럴 때도 연속 4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이 점을 또 참고로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한 7, 8년씩 일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또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것을 잘 계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역시 또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외국인 종합 센터 있죠. 외국인 안내 종합센터 있죠. 1345에다가 본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통화를 하면 또 보다 친절하고 또 확실한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면서도 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혼동되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각종 치료허가 할 때 요의사항, 각종 치료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 영주권 신청 시 소득금액 제출 기준, 방문축 H2비자 자격 4년 이상 근무 때 기준,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은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으면은 모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정책은 또 아는 것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외교TV의 김선미였습니다. 더 멋진 2월 되세요. 감사합니다.